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화학원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요즘 화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수능 결과를 보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 더 심해지셨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화학을 선택한다. 아마 여러분이 주변에 나 화학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비웃을 겁니다. 심지어 뭐 조롱할 수도 있어요. 뭐 1년간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화학을 왜 선택했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테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뭐 어려워할 때마다 이런 비웃음이나 조롱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반대로 여러분을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낼 거예요. 뭐 여러분이 강하게 얘기했을 때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진 못하겠지만 얘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빨리 화학의 마수에서 뭐 김준의 마수에서 빠져나와서 화학을 빨리 버리고 다른 과학 과목이나 사탐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1년간 여러분이 화학을 선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격려하거나 응원하거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화학을 선택하겠다. 이건 뭐 정말로 가슴이 시켜서 하는 거겠죠. 정말로 화학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시면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업을 시작하면 아예 딴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사담이 1년간 뭐 전체 강의에서 1분도 없을 겁니다. OT가 아니면 이렇게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잘 모르실 테니까요. 잠깐만 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앞에서 얘기했던 뭐 비웃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그래도 여러분보단 인생 선배니까 살아오면서 몇몇 선택의 기로가 있었고 그때마다 주위에 걱정 어린 시선들도 있었지만 그냥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잠깐만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저한테 중요했던 선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만 해도 지역의 전체 고등학교들 중에서 제가 지원을 하고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입시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좀 중요했던 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 스튜디오도 저는 집에서 걸어오거든요. 저는 이동하는 데 쓰는 시간이 정말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가장 저한테 중요했던 건 고등학교들 중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가 그냥 어디였냐 이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고등학교가 지역 전체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학교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인원도 꽤 됐던 것 같은데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꽤 됐었고 10반이 있었으니까 50명씩. 근데 그런 학교에서 개교 이래 30년 동안 단 한 명도 서울대를 못 간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정말로 많이 말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아무도 여태까지 30년 동안 서울대를 못 갔으니까 내가 가서 처음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대 가겠다. 그리고 플랜카드 걸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은 정말 비웃었던 것 같고 같이 그 고등학교에 가는 친구들 말고요. 다른 학교에 좋은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좀 비웃었던 것 같고요. 뭐 주변 사람들은 좀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개교 이래 이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서울대에 가고 플랜카드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범대인 건데요. 저는 처음에 사범대를 간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화학교육과 출신인데 처음엔 공대를 갔었어요. 근데 공대에 가서 뭐 저는 사실 집안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학원에는 다녀보지 못했고 또 고등학교를 안 좋은 학교를 가서인지 몰라도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참고서나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제가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서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좀 좋았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학교에 가서 이제 처음엔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 웃기긴 한데 공장장을 하고 싶어서 공대에 가긴 했는데요. 공대에 가서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과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외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에 적성이 있고, 그러니까 적성이 좀 잘 맞고요. 좀 흥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시험을 봐서 이제 정말로 강사라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강사를 처음에 그냥 꿈으로 생각하고 강사로 들어오신 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강사분들을 봐도 대부분 뭔가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강사 세계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대학교에서 사범대를 처음 갈 때부터 강사가 꿈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꿈을 이룬 거고. 근데 그때 이제 뭐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수능에서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사범대에 간다라고 했을 때 좀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대 열풍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뭐 의대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고, 뭐 다른 공대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고. 근데 사범대에 간다라고 했을 때 좀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여러 결정들을 해왔지만, 이 사범대에 간 결정은 제가 만약에 20살에 그때 나로 돌아가서 볼 수 있다면, 정말로 잘했다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강사가 꿈이었고 꿈을 이룬 상태에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제일 좋아하는 건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직업이 취미인 거고요. 뭐 가끔 얘기하지만 정말로 나중에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돈을 안 줘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이 취미인 삶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뭐 직업이 뭐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다른 취미를 해야 된다. 정말로 싫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일 자체가 저한테 아무 흥미를 주지 못하고 그냥 어떤 도구로만 쓰인다면 정말로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직업 자체가 제 적성이자 취미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의 선택도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뭐 밤에 자다가도 악몽을 꿀 정도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제가 없을 거잖아요. 이렇게 뭐 즐겁게 일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범대 갈 때도 정말로 주변에서는 다 말렸던 것 같은데, 그때 잘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직업으로서 강사를 시작한 건 뭐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강사 일을 하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알바 정도였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 직업으로서 시작한 건 대학을 졸업한 이후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능 쪽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때는 수능 쪽에선 사실 지금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물리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대학교 다니면서는 화학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또 화학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전공을 살려서 가르칠 수 있는 쪽은 피트, 미트, 디트 시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대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뽑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피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고등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학생을 뽑았었고요. 뭐 지금은 의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뽑지만 미트나 디트 시험을 통해서 치의학 전문대학원 또는 의학 전문대학원이라고 해서요.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전원 또는 치전원을 통해서 의사,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 시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일반학을 가르치는 거였고 수능 시장에서는 뭐 수학이나 물리를 가르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졸업하면서 어느 쪽을 본격적으로 해볼까라고 고민할 때요. 제가 이쪽 이 PMD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정말로 또 다들 말렸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 미트나 디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대부분 뭐 화학과 생물과 이런 전공한 사람들이 수업을 들어요. 근데 제가 막 졸업했을 때니까 뭐 27, 28 이럴 때인데 남자들은 뭐 재수, 삼수 정도만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을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항상 학사 나부랭이라고 불렸는데 학사 졸업하고 나서 바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친구가 가르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졸이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학사 정도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르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던 것 같고 주변 선생님들의 반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원에 사실은 학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석사도 없었습니다. 다들 최소한 박사 과정에 있거나 박사였고 저는 속으로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런 저조차도 좀 위축이 되고 했던 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화학교재 연구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그 학원에서 제 옆자리에 계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계셨고 사실 PMD 시장에서는 지금도 강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 교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민망하니까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었는데 교수님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사실 저 빼고는 다 진짜 교수님들이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좀 말렸던 거죠. 이거 될 리가 없다. 뭐 학생들 시선도 그렇고 강사들 시선도 그랬었지만 그런 시선을 바꾸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피트 시장에서는 13년을 있었죠. 뭐 피트나 미트나 디트 어떤 시험을 통해서 약사, 의사, 치과 의사가 된 그 누구든
이 시장에서 누가 화학에서 1타였냐 물어보면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다들 말렸었지만 나중엔 저는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피트 시장에 13년을 있다가 이제 피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디로 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저보다도 더 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트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제 어떡하나요? 이런 걱정들 많이 했었고, 그때 저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가장 안 어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수능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수업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때도 뭐 별다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피트, 미트, 디트 시장에서 일반학 수업을 할 때도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했고, 수업 중에 전혀 딴소리를 안 했고 계속 수업만 했거든요. 뭐 지금은 사실 그래도 인사라도 하는데, 그때는 저는 뭐 민망해서 수업 들어가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요. 학생들이 맨날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수업을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 한마디 없이 수업만 하는데, 그게 수능 시장에서 절대로 통할 리가 없다. 지금 대학생들이야 어차피 공부하려고 온 거지만 고등학생들은 절대 그런 수업을 들을 리가 없고, 그런 선생님같이 지루하고 따분한 수업은 절대 안 통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제가 이제 수능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또 주변에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고, 좀 마찬가지로 또 걱정이죠.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수능 시장에서 김준이라고 쳐봐라. 그럼 그때는 분명히 달라질 거다.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수능 화학에서는 좀 민망하지만 준원하시 맞지 않나요? 뭐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지금 와서는 제가 피트가 그때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피트가 없어지는 게 저도 약간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피트가 안 없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좋은 시장인지 모르고 계속 피트 시장에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의견에 따라서 좀 결정을 했던 건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를 아무리 위하고,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 가족들조차도 저를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나 자신보다도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자신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변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겠지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선택을 이미 해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죠. 뭐 이 과학 또는 사회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한다는 게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앞으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선택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대학교 학과를 어디로 정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왜냐면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인 거니까, 그냥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서의 직업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내가 평생을 함께할 뭐 배우자를 결정한다든지, 이런저런 선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선택들에 있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 얘기하지만 나를 잘 알고 있는 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이정표라고 할까요? 내 삶의 방향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것도 한 번에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을 화학에 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화학을 선택한 학생분들이 있을 텐데, 주변에서 정말로 엄청 방해라면 방해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뭐 물론 선의로 하는 말이겠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길을 택해서 한 번만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한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한 번 이 고등학교를 그냥 내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이뤘다. 요 한 번 그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속으로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가 잘 알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내 의견을 계속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뭐 수능도 사실은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수능 쪽에서도 제가 지금은 이제 대성 마이메에서 하고 있지만 처음에 수능 쪽에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 학원들과 이제 컨택을 했었죠. 뭐 지금 생각하면 뭐 M사라고 해야 되나요? M사에서는 이제 큰 학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현강 쪽에 가장 큰 학원 있죠. S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S사에서는 현강에서 뭔가 인지도를 쌓지 않고 인강에서 일타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면서 저를 한 4시간은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 다 괜찮은 얘기였지만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사실 이 대성 쪽에서 저를 가장 원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어디서든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앞쪽에서 제가 여러 선택들을 하면서 그냥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꿋꿋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 정말로 이런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이번에 화학을 선택하고 나서 남들은 다 뭐라고 했었지만 화학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자신감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큰 그런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학을 선택하고 나서 한 번도 응원이나 격려를 받아보지 못하셨겠지만 저는 응원하고요. 저도 사실은 화학을 같이 선택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통합과학으로 바뀌잖아요. 대부분의 과학 선생님들은 이제 통합과학을 같이 준비하시겠죠. 뭐 내년부터 이제 고1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통합과학은 뭐 제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화학을 선택하고 나서 뭐 가뜩이나 화학 선택자가 줄어들고 좀 우울한데 선생님도 뭔가 이곳저곳에 기웃거리는 느낌이 들면 좀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통합과학은 뭐 주변에서는 사실 또 계속 얘기하거든요. 통합과학을 먼저 시작해서 선점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수능 쪽에 와서 화학을 처음 시작할 땐 저는 수능화학을 이 대성마용에서 인강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다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뭐 현강 한번 안 해보고 현강으로 수능 화학 한번 가르쳐 보지 않고 그냥 인강으로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면 뭐 성과를 잘 거둔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통합과학도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자신이 있지만 그게 꼭 지금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어떤 거 가르쳐도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화학이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또 없어지는 느낌이기도 하니까 그 2년간은 화학에 올인해서요. 또 재미있게 가르치고 뭐 어느 시점에선가 통합과학을 또 시작하게 되면 그때 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을 선택하고 나서 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같이 화학을 선택하고 뭐 모르겠어요. 이 시기에 이제 화학을 선택하는 게 뭔가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또 제 생각에 정말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화학 한번 열심히 해보고요. 어떻게 보면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강의에서 제가 본격적인 커리큘럼에 앞서서요. 몇 가지 키워드로 1026 강의를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강의는 개강이 되면서 동시에 완강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월요일에 강의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오후까지 강의가 올라오지 않아서 계속 시간 낭비만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뒷부분 강의를 먼저 듣고 싶은데 강의가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내 성취도나 내가 듣고 싶은 거와는 무관하게 그냥 순서대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근데 그런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완강한 상태에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만한 건 첫 강의 있죠. 지금 필수 이론하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될 텐데 이 첫 강의는 제가 완강해서 올리려고 하면 수능 전부터 강의를 찍었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평가원 문제들이 정말로 중요한데 특히나 가장 최근 평가원 문제가 이제 올해 수능이 될 거잖아요. 근데 올해 수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미리 찍어 놓는 게 먼저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필수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수능까지 잘 반영해서 강의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해해 주지 않으셔도 어차피 아직 안 찍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틀 전이죠. 수능이 시행이 됐고, 이 수능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 잘 분석을 해서요. 필수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 잘 녹여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강의는 완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강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약속하는 건 이걸 제외한 전체 강의는 다 완강이 된 상태에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친절한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가 친절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실 수 있는데, 제 수업을 한 번 이상 수강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뭐 의문을 가질 만한 포인트들이 교재에 다 들어있고요. 개념 강의는 여러분이 뭐 자주 하는 질문들은 FAQ로 들어있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팁처럼 쓸만한 부분들은 문제풀이 팁으로 들어있고, 뭐 해설을 보면 심지어 뭐 기출문제 해설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되어 있으면서 뭐 해설을 보다 보면 강의야 여기 풀고 여기 풀고 뭐 이렇게 풀어나가는 순서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의를 통해서는 잘 보이지만 우리가 해설 텍스트를 통해서 그런 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해설 같은 거 보시면 색깔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구별해 나가면서 뭐 순서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최대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교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필수 이론과 같이 제공되는 복습 가이드 같은 것들 보시면 복습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뭐 기출문제 모음집 같은 것들 풀이할 때는 뭐 어디까지는 그냥 안 풀리면 바로바로 답을 봐도 되고, 어디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친절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교재를 받아보셨을 때 뭐 이렇게 친절해도 되나 뭐 이런 싶을 정도로 교재가 친절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제 강의, 제 교재의 특징인 것 같고, 올해 한 가지 더 넣은 건 이 모두를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크게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 강의가 어렵다는 평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생각과는 무관하게 뭐 듣는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어려운 게 맞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저는 좀 친절하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강의 자체도 좀 친절하게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좀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걸 쭉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쩔 수 없이 특히 현역 학생분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기가, 그러니까 듣는 시기가 뭐 예를 들면 뒤에 이제 커리큘럼에 소개하겠지만, 제가 크포는 3월부터 시작해서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6월, 7월이 돼서야 필수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가 끝났다. 그러면 원래라면 필수 기출문제 풀이 이후에는 크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크포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뭔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게 뭐 시기상의 문제든 성취도의 문제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커리큘럼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포기할 게 아니라 뭔가 일종의 나고자라면 나고자라고 할까요? 뭔가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커리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커리도 좀 중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커리가 있는데요. 뭐 화학이 없어지는 마당에 신규 커리를 넣는 게 맞냐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화학에 올인하기로 했으니까요. 뒤에 커리 보시면 제가 신규 커리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능학원 커리큘럼이 쭉 주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뭐 당연한 게, 사실 커리큘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커리큘럼은 뭐 여러분이 저한테 수능 화학을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 같은 거거든요. 그냥 이런 순서로, 이런 교재로 이렇게 공부했을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커리큘럼인데, 그게 매해 바뀐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뭐 이 커리큘럼은 어떻게 보면 제 이 화학 과목에 대한 교육 철학이나 뭐 신념 같은 것들이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사실 이 커리큘럼은 제가 피트 때부터도 계속해서 쓰던 그런 교재 명과 커리큘럼이에요. 뭐 필수 이론, 크리티컬 포인트, 코드 넘버, 시그니처 다 피트에서도 쓰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세세하게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만 각각의 과정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각 과정 OT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개강을 하면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하겠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건 12월이죠. 필수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초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는 프리 케미스토리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강좌 수가 6강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들으실 수 있고요. 스텝 1은 화학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노벨을 위한 기초 특강이라고 되어 있죠.
화학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중학교에서의 화학 내용이라든지 통합과학에서의 화학 내용 중에서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3강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스텝 2에서 화학을 위한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정말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계산 과정이 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계산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화학을 위한 산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없어 보여서 수학이라고 했지만 그냥 계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2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강 후기들을 보면 꼭 화학이 아니더라도요, 여러 다양한 곳에서 계산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좀 제가 보면서도 좀 안타까웠던 건 사탐론 하신 분들이 뭔가 사탐 쪽으로 넘어갔을 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좀 글을 남겨주시면 좋아야 될지 싫어야 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3는 화학자들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몰 개념과 관련된 특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화학에서 처음 화학을 포기하거나 어려워하시는 게 몰 개념과 관련된 부분인데, 몰이 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화학자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좀 이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했구나, 이 화학자들의 생각을 좀 이해하다 보면 몰 개념을 좀 더 잘 받아들이고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보통 이과생들은 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못 바꾸는 정의라고 하더라도요, 그걸 납득하거나 고개를 끄덕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몰 개념에 대해서 좀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화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몰 개념을 정의했는지 이 부분을 정리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있네요. 뒷부분은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 케미스토리 특강이고 12월 초에 본격적인 강좌들이 개강하기 전에 먼저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마다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또 제 강의 스타일에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본격적인 강좌에서 시작하려면 좀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특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김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맛보기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커리가 시작되는 건 12월부터예요. 12월부터 이제 필수 이론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필수 이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재이자 강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수 이론 만들 때부터 하나하나 제가 참여하면서 정말로 이 교재 하나면, 이 강의 하나면 화학원에서 만점을 맞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여러분한테 믿음을 줄 수 있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고 싶었고요. 정말로 화학에 정석화된 그런 교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든 그런 교재에 해당하고요. 여러분이 받아보셨을 때 정말로 만족할 만한 교재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필수 이론도 어느 정도 좀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4장의 중화 반응 파트에서 제가 이제 수능 쪽에 온 지 3년 차가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풀이하는 방식보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고 또 제 풀이 방식을 잘 따라오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방식들 중에서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풀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는 화학이 직업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요. 뭐 1초 빨리 풀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걸 가르쳐 드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한테는 좀 정석적인 방식을 알려드리면서 설명하기 편한 방식으로 수업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좀 바꿔서 여러분이 충분히, 제가 뭐 처음에 이론에서 소개하지 않고 있다가 뒤쪽에서 그냥 간단히 소개했을 때 좀 좋은 방식이라는 평을 받고 잘 따라오셨던 그런 개념이나 내용들은 이번에 또 필수 이론 개정하면서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4장 위주로 좀 많이 개정이 되어 있고요. 뭐 이번에도 충분히 잘 준비했고 이번 수능까지도 잘 반영해서 여러분이 필수 이론만 가지고도 정말 50점,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라요, 그냥 50점을 맞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이론과 병행해서 풀어볼 만한 게 이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기존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아이패드를 통해서 했었고, 첫 해 아이패드를 통해서 풀어놓고 그 다음엔 추가되는 새로운 문제들만 뒤쪽에 넣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개정 이후에 나와 있는 5개년 전체 평가원 교육청 문제를 기출문제 모음집에 전부 실어서요. 일단 여러분이 다른 기출문제 모음집을 굳이 살 필요가 없도록 할 예정이고, 전체 문제를 다 실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필수 이론과 같이 있는 이 케미스토리 기출문제 모음집이 있는데
뭔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을 사시는 게 좀 저는 싫었었거든요. 그냥 이것만 풀어도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냐라고 했을 때 뭔가 그쪽에 양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개정 이후에 모든 문제를 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전체를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체가 700문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찍는 게 저한테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3년간 이 수능 쪽에서 화학 수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또 화학 실력이 늘었어요. 당연하겠죠. 제가 3년간 계속해서 화학 문제들을 풀었으니까 또 화학 실력이 늘었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제가 예전에 풀어놓은 것들이 제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뭐 다른 것들 이제 건드리지 않고 화학에 올인하기로 했으니까 뭐 그 김에 그냥 기출문제도 전체를 다시 풀어야겠다 싶어서요. 이번에 계속 평가원, 그러니까 이 수능이죠. 수능 문제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고 이 수능 문제를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기출문제 모음집 편집하고요. 풀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다 싣고 제가 하나하나 풀이하겠다. 추천드리는 건 필수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는 함께 병행하시는 게 좋겠죠. 같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스타팅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입문 엔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기출문제를 일부 선별해서, 그러니까 이론 과정에서 설명하는 데 좋은 그런 난이도로 일부 선별해서 실는 게 아니라 전체 기출문제를 전부 다 실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필수 이론에서도 전체 기출문제,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출문제까지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이론을 나가면서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운 문제로 중간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조언을 주셔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죠. 이 스타팅 포인트 강좌가 있고요. 뭐 바로 기출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 굳이 안 풀어보셔도 되고 뭔가 기출문제를 바로 풀이하는데 좀 부담이 있는 분들은 스타팅 포인트 교재를 풀어보셔도 됩니다. 문항수가 워낙에 충분하고요. 거의 700문제 이상 들어있고 문항은 고위교육청 기출문제가 한 20% 정도 있고요. 자작문제가 80% 정도 들어있습니다. 기본부터 어느 정도의 심화까지는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엔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에 필수 이론 나가면서 기출문제 풀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스타팅 포인트를 중간에 거쳐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3, 4월에는 크리티컬 포인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시그니처 강좌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저는 이제 필수 이론 교재와 강좌를 가장 좋아하는데 뭐 크리티컬 포인트하고 뭐 1, 2등을 다투긴 하지만 그래도 필수 이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강좌나 어떤 교재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필수 이론보다도 이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는요, 이 크포 강좌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크포는 뭐 필수 이론과는 개념과 기출의 비중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이론에서 우리가 개념과 기출이 한 7대3 비율을 가지면서요, 그러니까 개념과 문제풀이가요, 이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념과 문제풀이를 함께 하면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뭐 정말로 50점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가르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배운 내용을 조금 문제의 비중을 늘려서 적용하면서 조금 더 개념을 정교화하고 수정하고 또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전 개념이 30% 정도, 그리고 문제풀이 70% 정도로 구성해서 실전 대비에 가장 적합한 강좌인 거고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자세한 내용은 각 과정의 OT에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5월부터는 코드 넘버 2 강좌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2026 뉴라고 되어 있죠. 새롭게 선보이는 강좌입니다. 얘는 처음에 이제 어떠한 생각에서 처음에 기획된 강좌냐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커리는 필수 이론과 기출을 2월까지 끝을 내고 3월 정도에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늦어도 3월 학평 전까지는 끝을 내고 그 이후에 크리티컬 포인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5월, 6월이 됐을 때 필수 이론과 기출 문제가 끝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나 고3 현역 분들은 대부분 그러신 것 같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크포를 지금 5, 6월에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크포도 이제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전체 커리를 수강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안이 되는 커리로 준비한 게 코드 넘버 2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좀 기본 엔제,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는 입문 엔제라고 해서요.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고 수능 형태의 문제들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냥 간단간단한 단답형 형태로 구성이 되면서
수능에 직접 그렇게 출제되진 않아도 그냥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문제들을 스타팅 포인트에 넣었다면 이 코드 넘버 2는 그래도 5, 6월 정도에 공부하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형식은 수능의 형태를 따르되 코드 넘버 3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뒤쪽에 코드 넘버 3가 전형적인 고난도 엔제라면 그것보단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코드 넘버 2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이 크포를 수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라이트하게 문제풀이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과 기출만 풀이한 상태에서 고난도 엔제로 바로 넘어가거나 모의고사로 넘어가기에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그냥 기본적인 엔제들을 먼저 풀고자 했을 때 그때 크포 대신에 대안이 될 만한 강좌 또 교재로 코드 넘버 2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단원별로 문제를 풀이하고요. 또 재배열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이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4.3 모의고사가 있죠. 4.3 모의고사도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는 강좌이자 교재죠.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전형적으로 고난도 부분에 해당하는 게 1단원의 양적 관계, 4단원의 중화 반응이 있는데 이 두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18문제를 통해서 44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고요. 사실 나머지 두 문제를 풀이하려면 이 남은 18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이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남아있는 양적 관계, 중화 반응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엔 특히 이 중화 반응이나 양적 관계 문제들이 그다지 예전처럼 어렵게 출제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앞부분 풀이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도 도전해서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44점을 안정적으로 맞기 위한 이 4.3 모의고사를 이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회 정도 되는데요. 충분한 양을 풀어가면서 좀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파트 1, 파트 2에 해당하는 20회차는 6평 전에 출시가 되고요. 9평 이후에 4.3 모의고사의 파트 3 10회차가 출시가 돼요. 앞쪽에서는 그냥 연습용이라면 이 4.3 모의고사 파트 3의 경우에는 이제 6평, 9평까지 반영을 해서 좀 더 수능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코드 넘버 3는요. 코드 넘버 2를 소개하니까 3도 소개했다고 생각했네요. 코드 넘버 3는 전형적인 고난도 엔제에 해당하죠. 그래서 7월에 개강이 되고요.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엔제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 넘버 3는 작년부터 좀 범위를 넓혀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준킬러 킬러 위주로만 했었지만 준킬러 킬러 파트는 이제 확실히 정답률이 좀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그런 영역들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는 시간 관리도 중요한데 정답률이 높은 문제들 중에서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2단원의 원자구조와 주기성 파트의 문제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정답률이 높은 것과는 무관하게 맞추더라도 그 문제에 할애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뭐 그 문제 풀면서 다음 문제를 틀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계산이 좀 들어가면서 정답률이 낮은 그런 준킬러 킬러 파트 문제들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 그래서 계산이 없더라도 좀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가면서 귀립법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제시하면서 좀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엔제들로 구성된 게 코드 넘버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수능에 가까운 모의고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첫 회부터 시작해서 시그니처 모의고사는 정말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20회차를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6평 전에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1이 나오고요. 9평 전에 9평 대비로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2가 나오고 9평 이후에 6평, 9평을 반영해서 수능 대비로 파트 3부터 파트 5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각 파트마다 4회차씩 들어있고 전체 20회차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체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대부분 필요한 내용들은 좀 자세히 소개를 하게 됐네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잘 준비했고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셨을 때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만한 그런 완성된 커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소개해 드릴 게 작년에 이제 코드 넘버 6하고 코드 넘버 9을 제가 냈었어요. 6평, 9평 분석서에 해당하는 건데 이 6평, 9평 분석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도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게 가뜩이나 화학을 다 잘 하고 계신데 뭔가 6평도 분석하고 9평도 분석하는 교재를 내다 보면 뭔가 학생들이 실력이 더 올라가서 너무 더 고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판매하진 않고 특정 이제 교재를 사는 분들한테만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도요 6평하고 9평 분석서는 제가 따로 판매하진 않고요
교재 패스를 제가 내게 되는데, 교재 패스 구매하신 분한테는 6평과 9평 분석서에 해당하는 코드 넘버 6와 코드 넘버 9 교재를 무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받아보시면 당연히 6평, 9평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관련된 문제들을 또 풀이하게 되고, 비슷한 문제들을 풀이하게 되는 거죠. 또 EBS 문제나 기출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와 비슷하거나 좀 의미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볼 만한 문제들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에 변형 모의고사 형태로 각각의 6평, 9평마다 변형 모의고사를 한 회차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6평, 9평 분석서는 교재 패스 구매자에게 제공이 되고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네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저는 이 속담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최대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함부로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이 뭐 장점이 있으니까요. 단점 일부가 보이더라도 그 사람 장점을 찾으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 다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학생이겠죠. 학생이 저를 볼 때는요, 이렇게 하나를 보고 열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저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이 신뢰를 쌓기까지는 정말로 오래 걸려요. 근데 신뢰가 무너지는 건 정말로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게 되는 어떤 부분에서든 뭔가 저를 잘 믿고 따라오다가도 한 군데서 불만이 생기면 그때까지 잘 쌓아왔던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게 되는 게 뭐 아마 세 군데 중에 하나겠죠. 저를 강의를 통해서 볼 수 있을 테고요. 근데 뭐 강의야, 저는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뭐 전체 강사들 중에서 아마 공식적인 자료는 없을 테지만 뭐 NG가 제일 많은 선생님이 아마 저일 거예요. 저는 강의를 찍으면서 정말로 제가 강의를 재밌어 하기도 하지만 장인 정신을 가지고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다시 찍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뭐 10시간 찍어서 한 강의 나올 때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PD님한테도 미안해서요. 원래 PD님들이 이제 쓰시다 보면 뭐 NG를 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나중에 종이가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PD님이 없이 그냥 혼자 찍고 있거든요. 지금 이 OT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무인으로 혼자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냥 제가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 강의를 찍고 있고요. 뭐 필수일이나 기출의 경우에도 이제 강의 촬영을 시작해서 뭐 첫날도 한 강도 못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불만족스러운 건 없도록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재도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교재는 제가 뭐 항상 자랑하고 있죠. 저희 케미스트리 연구소에는 저만큼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2의 김준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누가 저만큼 화학을 잘한다? 저 인정하기 싫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저만큼 화학을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제 동기이자 제 친한 친구인 이승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서울대 화학교육과 뭐 동기가 남자는 6명밖에 없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인 거고, 전적으로 저랑 같이 이제 교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만큼 화학을 잘하고 항상 같이 고민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도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답변도 이제 수능이 끝난 날 이렇게 모였어요. 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교재를 담당하고 있는 승우쌤과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그 모 쌤이 모여서 셋이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 제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그 학생들이 한번 실망을 하게 되면 그런 그 무너진 신뢰를 찾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서 저를 보는 학생들도 실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답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답변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달아도 정말로 이렇게 달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변을 잘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계속해서, 지금 저는 수능 오고 나서 이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실력이 느는 만큼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도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답변, 그리고 정확하고 빠른 답변이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강의, 그리고 교재, 답변이 좋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실망하실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 정말로 잘 신경을 써서요.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오신 만큼 그에 보답할 수 있는 이런 강의와 교재와 답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정말 애증의 과목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럴 것 같습니다. 화학을 선택하는 게 정말로 이 시기에 화학을 선택하는 게 맞냐, 저도 뭐 통합과학이 아니라 이 화학에 올인하는 게 맞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뭐 항상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 끝까지 잘 밀고 나가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화학을 선택하시면서 지금 정말로 불안하실 테고 앞으로도 정말로 여러 번 아까 얘기했었죠. 뭐 1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화학을 왜 선택했냐 이런 질문들 계속 받으실 거예요. 정말로 불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고 뭐 당연히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래도 저를 믿고 저희 케미스토리 연구소를 믿고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로 1년이 지났을 때는 화학에서의 1등급을 넘어서 50점 만점을 받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이 길을 선택해서 거기서 결과를 얻었을 때 얻는 자신감이 정말로 크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2026학년도 화학원 커리큘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